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 보면 항상 프로그램 소스 코드 안에서 기술되어진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들이나 혹은 간단한 명령들을 입력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어진 동작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실행 중인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통해 데이터나 명령들을 입력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scanf라는 함수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scan formatted의 약자인 거죠. printf와 마찬가지로 뭔가 형식화된 형태로 입력받을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형식화되어진다라는 것은 입력의 형태를 내가 지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scanf를 사용하는 방법은 scanf라는 함수 호출문 써주고 괄호 열고 나서 어떤 형태로 읽어드릴지에 대한 형식 문자열, 일종의 제어 문자열이죠. printf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출력할지를 기술했다라고 하면 scanf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읽어드릴지를 기술을 하는 몇몇 형식 코드를 포함을 하는 그런 제어 문자를 첫 번째 인자로 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형식 코드로 지정되어진 형태로 입력되어진 데이터들을 저장할 변수들에 대한 목록들을 나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만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서서 함수 호출 메커니즘을 통해서 살펴보면 함수 인수로 전달되어진 값은 해당하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졌죠. 따라서 함수 안에서 매개 변수의 값을 아무리 바꿔봐야 그 내용은 실인수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scanf라는 함수를 통해서는 함수 호출문 안에서 바로 이 scanf라는 함수 안에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자료형 데이터로 뽑아내고 그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한 인수들에게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물론 scanf라는 함수가 단지 하나의 값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다라고 하면 반환값으로 전달해 주면 될 거예요. 다만 printf처럼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개의 값들을 동시에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함수는 반환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다른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scanf는 다른 함수 호출과 다르게 이 뒤에 내가 입력받은 값들을 집어넣을 변수들의 나열들을 어떻게 줄 거냐면 변수들 이름 앞에 앰퍼샌드라는 것들을 붙여서 기술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꼭 좀 유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 앰퍼샌드를 기술하지 않으면 제대로 동작되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앰퍼샌드라는 것은 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뒤에 가서 주소 연산자라고 다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의 주소값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연산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가정하기로 n이라는 정수형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n이라는 정수형 변수가 메모리에 1000번지에 있다, 2000번지에 있다라는 식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 주소값들을 확인해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앰퍼샌드라는 주소 연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scanf라는 함수로 호출을 할 때에는 변수의 값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주소값을 전달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을 하나의 비유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길동이에게 뭔가 물건을 사오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동아, 너는 가가지고서 A4 용지 한 박스와 B5 용지 두 박스를 사다 다오라고 했을 때, 현재 길동이가 나한테 넘겨줄 것이 한 덩어리면 함수의 반환값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텐데 뭔가 서로 다른 데이터 두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식별할 것이냐면 내가 길동이를 호출할 때 길동이가 물건을 사와서 어디에다가 보관하면 되는지에 대한 주소 값을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동아, 너가 가서 A4 용지를 사와 가지고서는 A4 용지는 101호에다가 갖다 놔주고 B5 용지는 102호에다가 갖다 놔라 라고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나는 길동이에게 그저 주소값만 넘겨준 거죠. 연산에 처리할 데이터를 어디다가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주소값만 넘겨줬고, 그 주소값을 가지고 간 길동이는 길동이가 사온 각각의 문서들을 원하는 곳, 101호, 102호라는 곳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길동이가 물건 사왔어요 라고 복귀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4 용지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는 101호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B5 용지가 필요하면 102호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변수의 값이 아니라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함수 안에서 이 주소가 해당하는 곳에 데이터를 집어넣어 줌으로써 하나의 함수 내에서 여러 개의 값들을 반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뒤에 가서 포인터라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충분하게 소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주소값이니 뭐니 조금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scanf를 사용을 할 때에는 입력받을 변수 앞에 &를 붙여주어야 한다라고 그냥 거의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왜 &를 빼면 안 되는지, 또 &를 부여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같이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고 그 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나이는 정수로 표현되어질 테니까 나이를 입력받을 정수형 변수 aj라는 변수를 준비를 했고, 그 aj라는 변수에다가 정수형 형태로 입력받아라 라는 의미로 scanf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형식 코드는 printf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하나의 정수를 10진 정수 형태로 입력받기 위해선 %d라는 형식 코드를 사용한다라는 점에 유의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7번째 줄에서 하나의 정수 형태로 입력된 나이 값을 aj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후에 aj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게 되어지면 잘 작성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 봅시다. 빌드 오류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어떤 오류가 발생됐는가 보면 아래쪽에 scanf라는 함수에서 오류가 발생되었는데 이 함수는 뭔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scanf_s라는 함수를 써라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scanf를 통해 문자나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뭔가 부적절한 데이터들을 입력해 줌으로써 어떤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보안상의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scanf_s라는 함수를 대신 사용하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scanf_s라는 함수가 대부분의 컴파일러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완전히 표준화되어진 일반화되어진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또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인수가 scanf랑 비슷하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보안상의 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문법들을 익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보니까 그냥 scanf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대신 이 옆쪽에 가보면 만약에 이런 경고들을, 이런 오류들을 무시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_crt secure no warnings라는 심볼 네임이 있죠. 자, 얘를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C 눌러도 되겠고, 복사한 다음에 그 복사한 심볼 네임을 현재 소스 코드 제일 상단에다가 샵_define 해가지고서 붙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샵_define이라는 것은 우리 상수를 정의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정확히 따지면 상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볼 네임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심볼 네임을 특정 상수 값에 대응시켜서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다만 여기서처럼 그저 심볼 네임만 정의할 수도 있어요. _crt secure no warnings라는 심볼 네임을 정의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scanf 같은 함수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프로그래머가 알고 있으니까 대신 그 위험성은 프로그래머가 감당할 테니까 문제없이 컴파일 해달라라는 그런 처리가 되어집니다. 자, 주의할 것은 이 구문은 반드시 해당하는 소스코드 제일 앞에, 그러니까 주석을 제외한 첫 번째로 처리되어질 위치에 작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끔 여기 세 번째 줄, 즉 샵 include 구문이 처리되어진 다음에 이 구문을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stdio.h라는 헤더 파일 안에서도 얘가 정의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뭔가 다른 처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반드시 제일 첫 번째 줄에다가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뭔가 프로그램이 수행된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키보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키보드를 누르니까 뭔가 입력은 되네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자마자 8번째 줄에서 입력받는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깜빡깜빡 커서가 나타나서 사용자로부터 뭔가 값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2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치게 되어지면 역시 입력되어진 값이 age라는 변수에 저장되어져서 당신의 나이는 20이군요 라고 제대로 수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프로그램을 수행하자마자 그저 깜빡깜빡 하고 나면 이게 뭐를 입력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입력문에서는 값을 입력받기 전에 여기다가 어떤 종류의 정보들을 입력해라 라는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부가적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 메시지를 프롬프트 메시지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자, 프롬프트 메시지는 어떻게 출력하느냐 보면 scanf는 입력받는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scanf 안에다가 여기에 안에다가 뭔가 작성했다라고 해서 그게 출력되어지지는 않아요. 뭔가 내가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각각의 함수들은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서 단위 역할들을 갖고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기본 형태였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printf 하기를 이제 당신의 나이는 이라고 물어보는 문장을 추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자,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그냥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이는 이라고 친절하게 프롬프트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럼 프로그램을 수행시킨 사용자는 나이를 입력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자신의 나이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하고 엔터 쳐주게 되면 역시 이후의 내용들이 잘 수행되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scan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입력받은 값을 저장할 변수명 앞에 ampersand라는 걸 써줘야 한다라는 것 하나와 더불어서 현재 scanf라는 함수를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오류 없이 사용하려고 하면 해당하는 소스 코드 첫 번째 줄에 이 구문을 써줘야 한다라는 것 하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만 이 심볼 네임은 내가 암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없이 컴파일을 했을 때 오류가 나면 그 오류 메시지 끝에 그 심볼 네임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복사해서 갖다 쓰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서 작성한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scanf에서 입력받을 age라는 변수에는 반드시 ampersand를 붙여줘야 한다라는 것 한번 기억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scanf 안에서 역시 printf와 같아요. scanf에서는 사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의 자료용을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문자들의 나열인 문자열 형태로 값을 입력할 거예요. 우리는 20을 엔터 쳐줌으로써 그 엔터키가 입력할 당시에 입력되어진 문자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읽어올 것이고, 그 문자열을 scanf 안에서 %d라는 형식 코드를 썼으니까 얘는 정수 데이터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제 십진 정수값 20이라는 값으로 변환해서 지정되어진 변수에 저장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scanf도 마찬가지로 내가 입력한 문자율이 3.14인데 %d로 받게 되어지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되겠죠. 입력하는 데이터와
그 입력한 데이터를 변환할 형식 코드가 일치해줘야지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 값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사실 스캔F를 통해서 자동으로 변환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하나의 문자열로 읽어드린 다음에 읽어드린 그 문자열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검사하고 직접 변환하는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 복잡한 일이니까 일단 우리는 이후 다룰 모든 입력문에서는 내가 지정한 타입의 데이터만 입력받는다라고 가정하고, 다른 타입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스캔F 역시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기 위한 형식 코드들이 제공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d는 10진 정수, %5는 8진, %x는 16진수 정수를 나타내고, %c는 하나의 문자, %s는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printf의 형식 코드와 동일하죠. 자, 다만 문제는 실수를 입력받을 때의 형식 코드가 좀 다른데, 스캔F에서 %f나 %e, %g는 모두 다 플롯 타입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형식 코드가 되어져요. 반면에 더블형 데이터를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lf라는 소문자 L 그리고 F라는 롱 플롯의 약자가 되어지겠죠. LF라는 형식 코드를 사용해 주어야지만 더블형 데이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가 보면 printf와 다르게 scanf는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린 데이터를 특정 변수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적절한 길이의 비트열의 데이터로 변환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플롯 타입의 데이터는 4바이트로 표현되어지는 데 반해서 더블형 데이터는 8바이트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형식 코드가 다르면, 즉 내가 저장할 변수는 더블형 변수인데 형식 코드는 %f를 썼다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변환이 되어져서 저장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 주의 깊게 봐두기 바랍니다. printf와 다르게 scanf에서는 더블형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 %lf 써준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문자열을 입력받는 방법은 입력받을 수 있는 형식 코드는 제공되지만 아직 우리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문자열에 대한 얘기를 좀 배우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